아우 제목 잘 졌네요. 2차 전지의 2차 대전. 웨인과 개인의 에코프로 머티 격돌. 사실은 뭐 결과로만 지금까지로만 보자면 지금 에코머티 첫날에 급등하고 두 번째 날에도 오늘에도 상한가 들어가면서 공모가 대비 105%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 저도 요거 딱 상장했을 때 9시에 땡 칠 때 20% 오르길래 탑승 좀 해볼까 했다가 놓쳤어요. 뭐 딴 거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놓쳤나요? 장중 놓쳤어요. 근데 장중에 80%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거 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삿바 싸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 순매도 보면 재밌습니다. 13일부터 17일 기준이고요. 개인은 순매수 1위가 에코머티 그리고 순매도 1위는 삼성전자. 외국인은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 반대로 순매도 1위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이게 참 엇갈리는 게 기아도 엇갈리고 2위도 기아인데 개인은 기아 순매도, 외국인은 기아 순매수. 참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이트하게 요거 먼저 여쭤볼게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일이라도 좀 괜찮을 것 같은지, 물론 장기적인 관점도 같이 갖고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오늘까지 확인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괜찮으면 O,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X. 하나 둘 셋. OX.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부터. 네. 긍정적이다? 결국 주가는 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몰렸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것이고 그렇죠. 그 흐름을 또 역행할 수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타이밍이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에코프로 머티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유통 주식 수가 좀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당 가격이 조금은 저렴하다라는 거.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픽을 좀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다소 이제 실망감을 느끼셨던 투자자분들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내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복 심리가 좀 있지 않았었나라는 조심스러운 이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은 높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상한가였기 때문에. 네. 제 기준으로는 보유자 영역으로 이미 좀 많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까 말까, 오늘도 살까 말까 하셨던 분들이 내일 또 사게 되면 이제 또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 될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가격적으로 사실 이제 시총 5조가 되는 기업에 대해서 뭐 기술적으로 뭐 얼마 이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우습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돈으로 지금 만든 주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6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좀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 하방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 보유자의 영역에서 생각하면 조금 더 빨간불을 두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만약 지금 가지고 있다면 제 목표가는 10만 원일 것 같습니다. 10만 원.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죠. 조금 어렵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X. 에코프로 머티 너무 좋은데. 그렇죠. 네. 저도 뭐 내일까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오늘은 상한가로 들어왔고 당연히 기술적으로 이거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급하게 매도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67,000원이나 65,000원대 이탈하게 되면 대응한다라는 관점이 좋은데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이랑 해서 80%, 90%가 올라왔는데 이걸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구체 관련주고 유통 물량이 16% 정도 되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니까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물론 주가라는 것이 수급이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도 있죠.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이 기업이 아무리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의 힘이 붙어버리면 급등이 나오는 거고 이 기업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붙지 않으면 주가는 못 올라가는 거라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는 보지만 내일 이제 갭상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어렵다라는 것이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접근을 하더라도 소량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목표했었던 목표 수익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챙기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만 원까지도 그러니까 수급의 논리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이 수급의 논리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뭐 시장 상황까지 좀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승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요거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리튬 가격 하락 그리고 뭐 중국 배터리에 대한 그런 이슈들,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뭐 공매도에 대한 이슈들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서 가격에 지금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세는 여기서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오늘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가는 거 보고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힘을 낼 때가 타이밍적으로 된 것 같은데 많은 뉴스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김태성 이사님 어떠세요? 감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당 150만 원이었던 주가가 이제 72만 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면 거의 이제 50%가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고점 대비가 단순 수익률로만 계산을 하면 50%가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 대신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랠리는 이 150만 원을 이제 돌파해서 언제 얼마만큼 갈 거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고 저는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박스 하단 뭐 60만 원 후반대 혹은 상단 90만 원 요 사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수급에 의한 변동성만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구조적으로 2차 전지 혹은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활력도가 좀 붙어줘야 그때 다시 한번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자꾸 뭐 에코머티랑 반도체 특정 종목이랑 뭐 이렇게 같이 놓고 좀 이제 비교해서 그러나요? 좀 이제 편을 좀 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너도 나도 이제 다 같이 저도 응원하면서 그렇습니다. 좀 갔으면 좋겠는 거고 그리고 약간 어떤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누가 나랑 의견의 미스매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믿음이 있으면 쭉 가져가는 거니까 거기서 믿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에코머티 사실은 지금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미리 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에코머티가 실적 이런데 더 이거를 밸류를 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파두나 한미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 에코머티는 앞으로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 가치의 밸류를 더 줄 수 있을 만큼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습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다. 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방 산업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어쨌든 기업마다의 그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업이든지 있죠. 근데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해서 2차 전지 낙폭 과합니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업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무조건 좋아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전 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가 좋고 2차 전지가 안 좋고 2차 전지가 좋고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린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지금 시장에 어울리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앞서서도 산타랠리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면에는 반도체가 크게 밀리지 않는 선에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반등을 이어간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10월 달에 너무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든 공매도 금지였든 간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를 계기로 해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선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두 분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산타랠리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두 분은 산타랠리 오는 거에 있어서 내 포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2차 전지 종목들 하나쯤은 넣습니까? 넣어야죠. 네. 넣어야 된다? 네. 넣어야 네, 된다? 저도 맞습니다. 오케이. 어떤 종목 넣어요? 김태성 이사님부터. 에코프로 머티를 넣어놨죠. 오? 네, 일단 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아까는 신규 진입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갖고 이제 있어요? 보유를 하고 10만 원 있기 목표. 때문에 그래요?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이랑 같은 편입니다. 네. 저는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좀 들고 싶은 게 예. 반도체가 좋냐, 2차 전지가 좋냐 이 싸움은 여러분들 개인 계좌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계좌에 도움이 되는 거에 저는 집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파두와 에코프로머티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 했다고 했다가 안 좋게 나오는 거와 그렇죠. 처음부터 인정을 하는 것과 그거는 저는 완전하게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자수만 해도 감형해 주는데. 돈이 오고 가는 게 주식시장인데 네. 여기에 신뢰라는 것이 없으면 누가 돈을 주고 돈을 받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머티가 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니까 수익률보다도 안정성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뭐 반도체 몇 종목, 2차 전지 몇 종목 이렇게 굳이 뭐 편가르기 할 필요는 저는 없다. 네, 라는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수익 내면 장땡입니다. 그 뭐 반도체가 됐든 식음료가 됐든 뭐 무슨 뭐 2차 전지가 됐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이재규 부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에코프로 그룹주 말고 이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게 있지 않을까.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엔캠이라는 기업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엔캠. 우리가 이제 양극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일단 현재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이거 엔캠이 뭐 금액 수익이 엄청나게 잘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점을 좀 더 먼저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이 제이오라는 기업이 또 있는데 제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이 괜찮게 나왔죠. 그래서 양극재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연초부터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양극재 관련주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무너지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돈을 벌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도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2차 전지 그런 업황의 흐름을 볼 때는 에코프로도 좋고 다 보시면 좋은데 이제 종목을 공략할 때는 좀 더 작은 기업들이나 좀 특정을 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엔캠이라는 기업이 그래도 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니까 이 엔캠이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엔캠이 현재 6만 원대인데 네.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4천 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4천 원 손절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아까 그 에코머티는 10만 원 목표가? 네, 10만 원으로 저는 목표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유자분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저는 탑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탑머티리얼즈. 예, 이 기업은 이제 LFP 배터리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손절가 5만 5천 원, 그러니까 목표가 이제 9만 원을 잡고 이 탑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기업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산타랠리가 온다면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가지고 다른 종목들이 같이 또 옆에서 으쌰으쌰를 해줘야지 그쵸. 진정한 산타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 다 포트에는 꼭 2차 전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선호하는 종목들은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